지난 영상에서는 XRP 자체를 다뤘었죠. 이번에는 XRP 코인을 움직이는 기반이 무엇인지 그 토대가 되는 XRP 레저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XRP는 알지만 이 코인이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전송되는지까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XRP라는 코인이 왜 빠르고 왜 저렴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도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XRP 레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실제로 어디까지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확장될 수 있을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XRP를 아는 분들은 많지만 이 코인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기반이 되는 시스템까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원장이라는 개념부터 짚고 가야 해요. 원장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돈이 오간 기록을 적어두는 거래 장부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끼리 돈을 주고 받는 걸 노트에 하나하나 적어두면 그게 작은 원장이 되는 거예요.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에 그 기록을 남기고 관리해요. 근데 문제는 이 은행 장부가 한 기관에서만 관리되는 중앙 집중 구조라는 점입니다. 즉 장부가 은행 본사 서버에 저장되고 관리 권한도 은행에만 있습니다. 고객은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은행 시스템이 멈추면 송금이나 이체도 전부 막히는 거죠. 결국 거래 기록을 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쥐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 원장은 달라요. 네트워크에 참여한 여러 컴퓨터가 동시에 똑같이 보관하고 확인합니다. 누군가가 거래를 기록하면 수많은 컴퓨터가 동시에 맞는지 검증하고 다 같이 장부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XRP가 움직이는 기반이 바로 이런 블록체인 원장이고 XRP 레저라고 부릅니다. XRP가 움직이는 기반이 바로 이런 블록체인 원장이고 XRP 레저라고 불러요. 즉 XRP라는 코인은 XRP 레저라는 장부에 기록되고 전송됩니다. 비트코인도 자기 원장이 있고 이더리움도 자기 원장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단에 맞춰졌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심으로 설계됐죠. 반면에 XRP 레저는 처음부터 빠른 결제와 송금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은행에서 거래를 처리할 땐 은행 전산망이 알아서 이 거래가 맞다, 틀리다를 판정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중앙이 없으니까 누가 대신 검증해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 컴퓨터가 모여서 어떤 거래가 진짜 맞는지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걸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채굴이 합의 방식이에요. 전 세계 컴퓨터들이 복잡한 계산을 풀어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컴퓨터가 거래를 묶어 장부에 기록합니다. 이 덕분에 보안은 강력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기도 많이 먹죠. 그래서 XRP 레저는 방식을 다르게 택했어요. 유니크 노드 리스트라는 합의 구조를 씁니다. 쉽게 말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검증자 집합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이 거래가 맞다고 동의하면 곧바로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00명이 검증자라면 그중 80명 이상이 이 거래는 맞다고 확인하면 바로 확정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몇 초 만에 끝나니까 속도가 빠르고 채굴이 없으니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구조 때문에 나오는 논란도 있습니다. 유니크 노드 리스트를 누가 정하는지, 검증자가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치우치면 결국 중앙에서 운영하는 거 아닌지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즉 효율은 뛰어나지만 완전히 탈중앙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XRP 레저에는 XRP라는 코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원장에서는 다른 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걸 IOU 구조라고 부릅니다. IOU는 영어로 직역하면 내가 너한테 빚졌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누군가가 책임지고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찍어낸 토큰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은행이 XRP 레저에서 달러 토큰을 발행했다고 해봅시다. 이 토큰을 가진 사람은 언제든 은행에 가서 실제 달러와 교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은행이 내가 발행한 이 토큰은 언제든 달러로 바꿔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블록체인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달러나 유로 같은 법정화폐, 그리고 채권이나 펀드 같은 자산까지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XRP 레저는 이런 자산 발행을 원장에서 처음부터 지원해온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XRP 레저는 단순히 XRP라는 코인을 굴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책임지고 발행하는 토큰들을 기록하고 전송하는 플랫폼 역할까지 해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게 바로 자산 토큰화인데 IOU 구조는 이 흐름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행이나 핀테크가 달러, 채권, 부동산 같은 걸 XRP 레저의 토큰으로 올려서 쉽게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XRP 레저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해외 송금에 최적화된 원장이었습니다. 거래 확정이 몇 초 안에 끝나고 수수료는 거의 들지 않아서 기존 국제 송금망과 비교가 되지 않았죠. 예를 들어 일본의 SBI 그룹이나 동남아 은행들이 XRP 레저를 테스트한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은행 간 자금 이동 속도를 단축하고 비용까지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XRP 레저는 송금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지금은 활용 범위도 크게 넓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NFT 발행 기능입니다. 이전까지는 XRP 레저에서 NFT를 발행할 방법이 없었지만 2022년 프로토콜 업데이트로 가능해졌어요.
NFT는 그림뿐만 아니라 티켓이나 인증서 그리고 멤버십처럼 고유성이 필요한 자산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XRP 레저에서 NFT 발행을 지원한다는 건 원장 자체가 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했다는 의미죠. 두 번째는 디파이 프로토콜입니다. XRP 레저에서도 예치, 대출, 토큰 교환 같은 서비스가 만들어지면서 단순 결제망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XRP 레저 원장에 기본적으로 주문서를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문서는 DEX, 즉 탈중앙화 거래소를 말해요. 쉽게 말해 은행이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네트워크 안에서 바로 서로 다른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즉 XRP 레저 토큰을 발행하면 그 토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이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 구조 덕분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다른 발행 토큰들이 실제 거래에 바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활용입니다. 달러에 연동된 토큰을 XRP 레저에 발행해서 송금이나 결제에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XRP 레저에서 발생하는 스테이블 코인 거래 규모가 월 10억 달러를 넘어간 적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몇몇 기업이 테스트하는 단계가 아니라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결제와 유동성 공급 플랫폼으로 쓰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까지 XRP 레저는 NFT, 디파이, 스테이블 코인까지 훨씬 다양한 쪽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원장 안에 이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다른 블록체인과 구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여기서 나올지 지켜볼 만합니다. XRP 레저가 새롭게 추가한 기능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AMM과 훅스예요. 먼저 AMM부터 보겠습니다. AMM은 우리말로 하면 자동시장 조성자입니다.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토큰을 교환할 수 있는 풀을 만들어 놓고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가격을 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풀이 뭐냐면 여러 사람이 자산을 넣어둔 공동 자금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는 달러 토큰을 넣어두고 또 다른 사람은 XRP를 넣어두면 AMM이 이 자산들을 묶어서 교환이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가격도 거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거래소처럼 호가창에 주문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이 들어오면서 XRP 레저는 탈중앙화 금융의 핵심 구조를 직접 지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XRP 레저에서 여러 유동성 풀이나 디파이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리고 다음은 훅스입니다. 이건 XRP 레저에서 아직 개발 중인 기능인데 쉽게 말해 작은 스마트 컨트랙트처럼 쓰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여기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뭔지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에 있는 자동 계약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돈을 보내면 동시에 B한테 이자를 지급한다 같은 조건을 걸어두면 누가 따로 승인하지 않아도 블록체인이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자동으로 실행해줍니다. 이더리움처럼 복잡한 코드를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한 규칙을 XRP 레저 계정에 붙일 수 있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이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수수료 일부를 자동으로 다른 계좌로 보낸다 같은 동작을 지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XRP 레저는 단순 송금 교환만 가능했는데 이 기능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다양해지는 거죠. 요즘 블록체인 업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RWA, 즉 실물자산 토큰화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 채권, 펀드 같은 실제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토큰을 사고 파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거래할 수 있고 복잡한 절차나 중간 단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자산을 토큰화하려고 할까요? 여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접근성입니다. 예를 들어 빌딩 지분에 투자하려면 지금까지는 큰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부동산을 토큰으로 쪼개면 소액으로도 일부를 가질 수 있어요. 즉 원래는 기관 투자자만 접근할 수 있었던 시장에 개인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부동산, 채권, 미술품 같은 자산은 원래 거래가 쉽지 않습니다. 팔고 싶어도 매수자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요. 근데 토큰화가 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바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산이 현금처럼 쉽게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명성이에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서 위조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지분을 샀는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중간에서 누락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일이 힘들어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RWA 실험에 힘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XRP 레저의 장점이 드러나요. XRP 레저는 이미 IOU 구조라는 토큰 발행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행자가 책임을 지고 토큰을 찍을 수 있고 사용자는 이걸 통해서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있죠. 은행이나 자산운용사가 XRP 레저에서 달러 토큰, 부동산 토큰, 채권 토큰을 발행하면 이건 발행자의 책임 아래 실제 자산과 연결됩니다. 또 XRP는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내장된 주문서와 AMM 같은 교환 기능을 이미 갖추고 있다 했죠. 발행된 자산 토큰을 다른 통화나 코인으로 바로 교환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훅스 같은 기능을 쓰면 상환이나 배당 같은 절차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즉 XRP 레저는 토큰화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실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구조까지 이미 마련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몇몇 프로젝트에서 채권, 펀드 같은 자산을 XRP 레저에 올려보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글로벌 시장이 점점 토큰화로 가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XRP 레저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충분히 주목할 만해요.
RWA와 더불어 요즘 금융권에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버전의 화폐예요.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원화를, 미국 연준이 달러를 블록체인 같은 네트워크 위에 찍어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이런 시도를 하는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현금 결제나 은행 송금은 처리에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도 붙습니다. 근데 CBDC가 발행되면 계좌가 없는 사람도 디지털 화폐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고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빠른 결제가 가능해져요. 그리고 지금의 현금 결제나 은행 송금은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곧바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폐를 관리하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은 지금도 금리와 발행량으로 통화를 조절하지만 CBDC를 쓰면 돈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심지어 특정 자금은 지정된 용도로만 쓰이게 규칙을 걸어둘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을 훨씬 더 정밀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서 이미 디지털 달러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USDT나 USDC가 수십억 달러 규모로 결제와 송금에 활용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회사가 만든 코인이 자국 통화를 대신하는 걸 그대로 두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직접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XRP 레저가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XRP 레저는 태생부터 빠른 결제와 토큰 발행 구조를 지원해왔고 IOU 방식을 활용하면 중앙은행도 XRP 레저 위에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몇몇 국가에서는 리플과 협력해 CBDC 파일럿을 실험하거나 논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 XRP 레저 같은 인프라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나라가 XRP 레저를 채택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CBDC와 XRP 레저는 출발점이 다르지만 더 효율적인 결제, 더 정밀한 화폐 관리,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라는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접점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질지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XRP 레저가 이렇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네트워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XRP 레저가 보여주는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요. 첫째, 결제에서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발은 송금이었지만 현재는 토큰 발행, 자산 교환, 디파이 서비스까지 가능한 기능들이 단계적으로 추가되고 있죠. 덕분에 XRP 레저는 단순한 송금망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기간 친화적인 구조가 강화되고 있어요. XRP 레저는 IOU 발행 방식을 통해 은행이나 금융사가 직접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규제 환경을 고려한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금융기관이 활용하기 좋은 특징을 갖추고 있어요. 이런 점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XRP 레저를 테스트하거나 협력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자 생태계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될 때마다 개발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툴과 문서를 함께 제공하는데 이런 환경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서비스가 XRP 레저에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XRP 레저의 업그레이드는 기능이 하나씩 추가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네트워크 전체가 어떤 역할을 맡아갈지 보여주는 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곳이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쓰는 기업, 기관, 그리고 커뮤니티가 함께 얽히면서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파트너십을 보면 리플은 여러 금융기관과 협력해 XRP 레저 기반 송금망이나 토큰 발행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일본의 SBI 그룹, 동남아 여러 은행들이 송금 테스트에 참여했고 일부 은행은 내부 결제 시스템이나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XRP 레저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XRP 레저가 단순히 이론적 가능성에 머물지 않고 실제 금융 현장에서 시험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디지털 지갑 서비스인 게이트허브나 디센트 같은 업체들은 XRP 레저 지원을 강화했고 커스터디 기업들도 기관 고객을 겨냥해 XRP 레저 자산 관리 기능을 붙이고 있습니다. 거래소들도 XRP뿐만 아니라 XRP 레저 기반 토큰들을 상장하거나 지원하기 시작했죠. 이런 인프라들이 늘어나야 XRP 레저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또 1편에서 이야기했던 XRP 아미 같은 커뮤니티나 재단 활동도 XRP 레저 성장의 중요한 축입니다. XRP 레저는 오픈소스 네트워크라서 누구나 제안과 토론에 참여할 수 있고 NFT 발행, AMM 같은 기능도 커뮤니티 논의와 투표 과정을 거쳐 반영됐어요. 최근에는 XRP 레저 재단이 개발자 교육이나 이벤트 그리고 글로벌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생태계 전반이 더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XRP 레저는 기술만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함께 움직이며 새로운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XRP 레저의 구조부터 활용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원장이 단순한 송금 네트워크를 넘어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있는지 감이 좀 오셨을 거예요. 앞으로도 변화는 계속될 겁니다. 새로운 기능이 붙고 기업과 기관이 더 참여하면서 XRP 레저는 점점 더 다양한 모습으로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XRP의 모든 것 3편을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